지난 시간까지 제곱근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했는데 눈치를 챘겠지만 이제 제곱근을 가지고 사칙 연산을 할 때가 왔습니다. 제곱근의 곱셈부터 할 텐데요. 제곱근의 곱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오는 A, B 이런 미지수들이 전부 다 0보다 크다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유리수라는 가정이에요. 지금은 이거에 대해서 뭐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만 0보다 크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곱근의 곱셈은 근호 안에 숫 길이의 곱으로 변환시키면 됩니다.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을 때 그 a와 b를 그냥 요 루트 안에 곱하면 되는 거죠. 나눗셈도 곱셈과 똑같습니다. 나누기 b를 곱하기 루트 b분의 1이라고 했을 때 두 개를 그냥 합쳐서 b분의 a라고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 밖에 있는 수가 루트 안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이렇게 제곱을 달고 들어간다고 설명을 했죠. 그래서 a제곱과 b를 곱한 것을 그냥 루트 안에 넣어서 계산을 했죠. 그 다음에 루트 안에 제곱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제곱을 버리고 루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규칙만 알게 되면은 제곱근의 곱셈, 나눗셈은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계산할 때 또 알아야 되는 것이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분모의 유리화는 왜 하냐면은 분모에 무리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루트 2분의 1이라고 해봅시다. 루트 2분의 1은 분모를 유리화하면 2분의 루트 2인데요.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이게 두 개가 같은 거죠. 두 개가 같은 건데 2분의 루트 2는 루트 2가 1.414 점점점 이거를 2로 나누기 때문에 어떤 몫을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루트 2분의 1은 1을 루트 2로 나누는데 1.414 뭐 1 점점점 이걸로 나누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데 사실은 수학자들이 분모에 무리수가 있는 게 그냥 싫은 거예요. 싫어해서 분모를 유리수로 고쳐주기로 정했습니다. 유리수로 안 고쳤다고 틀리는 건 아니지만 분수를 약분하는 것처럼 분모에 무리수가 있을 때는 분모를 유리화해 주는 것으로 그냥 정했습니다. 그래서 분모를 유리수로 바꿔야 될 텐데 어떻게 바꾸냐면은 똑같은 수를 곱하면 유리수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해서 분모를 유리수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루트는 이제 위로 올라가겠죠. 분모에 무리수가 나오는 결과가 나온다면 분모를 유리화 시켜서 표시를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은 제곱근 표인데 수학자들이 제곱근을 알아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루트 5, 루트 6 이런 값들이 어떤 값들인지를 알아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값들을 다 구해서 표로 만들었어요. 근데 얼마큼을 만들었냐면은 1.00부터 99.9까지 900개죠. 900개를 표로 만들었죠. 교과서의 맨 뒤나 문제집의 맨 뒤를 보면은 제곱근 표가 있을 텐데 그게 전부 다 900개죠.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다 구해서 표로 만들었어요. 수학자들이 만들었을까요? 밑에 사람들 시켰겠죠. 시켜서 이걸 다 구했어요. 밑에 사람들은 참 힘들었겠죠. 표를 보는 방법을 알아야겠습니다. 여기 얘가 4.11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표에서는 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두 자리까지는 여기서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세 번째 자리는 요 이쪽을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4.11에 대한 제곱근 값이 여기 나타나 있는 거죠. 표를 보는 연습을 조금만 하면은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4.02겠죠. 요게
4.02의 제곱근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제곱근 표 보는 방법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곱근의 덧셈 뺄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제곱근일 경우에 문자의 동류항처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로 써 있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 루트 5 더하기 3 루트 5 라고 해서 이렇게 제곱근 무리수가 같은 덧셈 뺄셈을 하는 경우에 동류항처럼 2 더하기 3을 묶고 루트 5 이렇게 계산을 해서 5 루트 5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괄호가 있는 식은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해서 전개한 다음에 각각의 항을 계산해서 써주면 됩니다. 제곱근, 즉 무리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분리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럴 때 무리수는 무한소수라서 소수의 몇 점 몇 이런 형태로 쓸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정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이 소수 부분입니다. 이 정수 부분은 제곱근의 제곱수를 기준으로 1, 4, 9 이것이 정수로 1, 2, 3 여기 그 다음에는 루트 16, 루트 25가 되겠죠. 이렇게 제곱수를 기준으로 정수가 어떤 수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무리수가 제곱수를 기준으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찾아서 정수 부분을 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루트 2나 루트 3 같은 경우에 정수로 1과 2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정수 부분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루트 5, 루트 6, 루트 7, 루트 8 이 경우에는 정수로 2와 3 사이에 있기 때문에 모두 다 2.xx 이런 값을 갖게 되고 정수 부분은 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좀 더 큰 무리수의 경우에도 정수 부분을 그 무리수가 위치한 곳에 가까운 정수를 찾아서 무리수의 정수 부분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수 부분은 원래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은 남은 것은 소수밖에 안 남겠죠. 예를 들어서 루트 2가 정수 부분은 1이잖아요. 그러면은 소수 부분은 루트 2에서 정수 부분을 뺀 것이 요것이 소수 부분입니다. 또 하나 해볼까요? 루트 15의 경우에는 정수 부분은 3이고 소수 부분은 루트 15에서 정수 부분을 뺀 이것이 소수 부분입니다. 근호를 포함한 복잡한 식의 계산은 괄호가 있을 때는 분배 법칙, 그 다음에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어 계산, 모두 다 기존의 유리수 계산하고 똑같네요. 근호 안에 제곱수가 있으면 밖으로 꺼내서 약분하는 느낌으로 계산을 하면 되고, 분모에 무리수가 있으면 유리화합니다. 유리화하는 거는 설명을 했죠. 그리고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한 후 덧셈 뺄셈을 한다. 유리수의 사칙 연산 또는 문자가 있는 식의 사칙 연산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무리수라는 것을 배웠고 무리수의 사칙 연산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수인 무리수와 실수에 대해서 설명이 모두 끝났는데, 고등학교 1학년 가면 실수 이외에 또 다른 새로운 수에 대한 것을 배우기 때문에 지금까지 것을 잘 정리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